작가님들과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의 작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2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준비 부모 가이드 책의 저자이신 김은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표님의 도움으로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라는 책을 내게 된 부모교육 강사 김은미라고 합니다. 약 15년 정도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동안의 활동 경험들을 모아서 이번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부모교육 전문가신데 부모교육 강사가 된 계기는 혹시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가 직업이 이것과 전혀 다른 제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전문적인 일을 했었지만 그 일과 너무 다르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러다가는 정말 아이들도 저도 다 망가지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강사의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되게 공감되는 게 우리가 어떤 자기에게 힘듦이나 결핍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아예 그 길로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장 다니다가 힘듦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가로 접어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부모교육 강의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부모교육 강의 지원이 많이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줄고 특히 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양육자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강의가 멈추게 되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용들,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들을 이제 책으로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은 20대지만 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그런 나머지 정말 아이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놓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보니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학교 보내는 양육자분들께서는 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한 경험과 부모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이 받았던 피드백 경험들을 토대로 최소한의 실수, 아주 작은 실수만 용납하고 다른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녹여서 좀 더 편안하게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고1, 중3 딸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게 사실인데 정말 이제 자녀 교육이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전문가이신 작가님이 보기에 이 초등학생들 양육이나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우리가 왜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인가에 나왔던 말 중에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우리 딸이 좀 봐줘 이러면서 사실 부모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가지만 부모도 학부모가 처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학부모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도 새로운 곳에 적응할 이제 긴장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양육자분들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긴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그치거나 잘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아이를 보듬어 주거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서 뭔가 잘하는 것보다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태도를 이 책에 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부모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기다려 주는 것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가는 부모님들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저도 듣고 보니까 약간 뜨끔하는 게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려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방 정리 안 하는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욱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반성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거나 하시는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뭐 책의 내용에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아이가 좀 아직은 미숙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기다려주기. 그리고 급한 마음에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봤을 때 초등 6년은 경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사실 꿈이라는 걸 갖기도 좀 힘들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꿈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6년 동안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하다가 힘들면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중학교에 가면 이제 서서히 꿈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난 이걸 할 거야라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초등 6년 동안은 무조건 좀 더 기다려주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가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시킨다고 할때 미술관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서 좋은 경험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간다는 건 드디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꽃길만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그 속에서 또 친구들과 다퉈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해도 해보고 또 공부도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육자가 옆에 딱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네 옆에서 널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커갈 때 함께 커가는 부모,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이는 실패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뭐 성공이든 실패든 혹은 좋든 나쁘니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게 정말 아이들 성장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학교를 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전문가로서 또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그 환경이 양육자 분들께서 만들어준 환경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나게 놀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어차피 나이가 점점 들면은 신나게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에너지가 지금 넘치는 때거든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고 정말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학교에 운동장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저희 때는 운동장에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가보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놀이터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학원 갔어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깨닫고 배우는 건 뭔가 되게 즐겁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희 막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강의도 재밌어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책도 재밌어야지 내가 읽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재미있게 생활해야지만 배움도 있을 수 있고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자, 가능하면. 사실 너무 많이 걱정도 돼서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것도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거 보다는 밖에 나가서 햇볕 쫙 쬐고 신나게 한번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듣다 보니까는 저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났었는데, 저희니까 시골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뭐 강으로,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놀았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공부하거나 이랬던 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쵸?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놀고 재밌었던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지만
내가 뭐 게임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었다든가, 뭐 책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지만 공부를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양육자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때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때 이외에는 이제 중학교만 가도 보통 또 부모님들이랑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같이 놀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공감이 가고요. 특히 이 책을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은 이 표지가 너무 이쁘고 안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제 가방을 맨 아이의 뒷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있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아마 저도 표지를 이제 디자인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저도 아이들이 컸지만 기억이 나는 게 첫 달 한 달 동안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지만 언젠간 이제 혼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만한 가방을 들고 막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드디어 아이가 학교에 가는구나. 그 가방을 메고 저한테서 약간 독립하는 느낌도 좀 들었고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찡한 마음에 그래서 학교에 간다는 걸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표지를 보면서 그런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출판을 하다 보니까는 뭐 전자책, 공저, 개인저서 등 많은 책을 이렇게 출판을 도와드리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서 이런 개인저서 한 권을 쓴다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좀 겁이 없었나 봐요.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처음에 전자책부터 먼저 출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은 정말 처음에는 쓴 다음에 너무 어디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기도 했어요. 보다 보면 자꾸 허점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이제 내고 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었고,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아, 이거를 해볼까 하면서 그냥 저지르긴 했는데, 또 급하게 하긴 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한 5, 6년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시작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일단 부족하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했던 것이 너무나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렇게 책을 쓰고 싶지만 용기도 없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작가님의 경험을 담아서 어떤 좀 용기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겁 없이 시작을 했지만 모든 분들이 사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시작을 못 한다면 사실 앞으로도 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잖아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다고 책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식,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뭐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다시 돌아다 보고 어떤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에릭슨의 심리 그 이제 발달 단계 8단계에서 통합의 시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통합하는 시기. 그게 잘 돼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책이라는 것은 정말 좋았던 게 어떤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있던 없던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써 나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맞아, 맞아, 이랬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권을 딱 끝냈더니 뭔가 큰 내가 숙제 하나를 완전히 잘 끝낸 느낌? 그래서 내 인생을 한 부분을 잘 마무리 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일단 중요한 건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임자 한번 해봤어? 일단 한번 해봐. 무조건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우리가 책을 남들에게 정보나 유익함을 주기 위해 쓰지만 이게 글을 쓰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가 자신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또 정리된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네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김은미 작가님께서는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대상이 일부분일 수 있지만 앞으로 쓰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먹었고 그러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경험하고 성찰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저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나답게 살았거든요. 그 나답게 살았던 모양을 다른 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 세상에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나답게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사차원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살아볼 수 있구나. 그리고 똑같은 뭐 어떤 예를 들자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든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블로그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블로그가 보통 그 에피소드가 한 100개 이상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걸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이 실행력과 추진력이 좋으시니까는 뭐라듯이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마음 안내서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작가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단순히 이 책의 어떤 정보나 이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나 이 부모님, 특히 불안한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다독여주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네요. 네, 그 마음이 가장 커 지식보다는 위로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야지만 부모가, 양육자가 마음이 편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아이를 늘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안도 얻고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출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질문을 다 이렇게 주시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뭐 좀 떨리지도 않고, 그냥 제 생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겠구나가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던지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역시 전문가답게 답변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도 많이 하시고 갖고 계신 재능을 많은 곳에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뭐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가님께서 기여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응원드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